지금부터 월드 프렌즈 NGO 봉사단 대안적 봉사 프로그램 시범 운영 사업 오리엔테이션, 봉사단원들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단원분들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VND 정동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개월 동안 함께하는 내내 좀 계속 여러분들 활동들을 함께 보고 어떻게 하면 활동들이 더 좀 잘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2개월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NGO 봉사단 사업은 월드 프렌즈 NGO 봉사단 그리고 이렇게 사업인데요.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브랜드에 소속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파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 파견 해외 봉사단의 브랜드 네임이고요. 2009년에 각 행정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해외 봉사단들을 하나로 모아서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브랜드로 통합해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세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가분을 높이는 데 기여하자라는 목적으로 브랜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월드 프렌즈 코리아의 목표인데요. 크게는 3가지입니다.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개발도상과 우리나라 간의 우호 협력 및 상호이해 증진,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한 자아실현 및 성장, 단원의 성장, 크게 3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월드 프렌즈 코리아 브랜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정부 부처에 다양한 봉사단들이 있는데요. 월드 프렌즈 NGO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 소속되어진 KCOC가 수행하는 NGO 봉사단 사업입니다. 파견 기간은 1년, 그리고 19세 이상의 대상인데요. 1년이란 기간 안에 좀 다양한 지금처럼 2개월의 원격 봉사, 2개월의 현지 기반 봉사 이런 것들을 좀 실행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한 사업 안에서 다양한 좀 프로젝트들도 진행해보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대사협이 진행하는 청년봉사단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 속해 있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 봉사단이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정부 부처 봉사단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월드 프렌즈 코리아의 NGO 봉사단은 외교부 소관부처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이고요. 이 NGO 봉사단은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라고 하는 저희 KCOC 그리고 코이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KCOC는 저희 한국국제구호개발 NGO의 연합체이면서 그런 개발 NGO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 기관이고요. 코이카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의 대외 무상 협력 전담 기관입니다. 그래서 코이카와 KCOC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NGO 봉사단 프로그램이고요. NGO 봉사단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33명의 단원을 시작으로 쭉 매년 이렇게 단원 수가 확대되었고요. 19년에는 320명, 80개 파견 기관을, 그리고 2020년에도 80여 개 파견 기관들과 약 220명의 단원들을 선발을 하였으나 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4년부터 2020년까지 한 3,600명 이상의 NGO 봉사단 파견 단원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2004년부터 쭉 정말 열심히 그 세계 곳곳에 저희 NGO 현장들의 파견 단원들을 파견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 이제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기존의 물리적 한계를 지닌 봉사단 프로그램의 운영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견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고 해외여행도 나가지 못하는 것, 이런 물리적인 한계가 지금 이제 봉사단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비대면 시대에도 불구하고 현지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진은 지속되어야 하기에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고요. 우리가 나가지 못하지만 현장은 계속 현장은 돌아가고 있고 누군가의 그런 지원과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저희가 정말 상반기 내내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대안적 봉사단 사례 발굴 및 체계 수립을 위해서 그 원격 봉사와 현지 기반 단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원격 봉사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 원격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아마 그 설명에 이제 동의해서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실 건데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현지의 수요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으로 기존 파견국의 현지 사업장과 국내 봉사자를 온라인으로 통해 연결하거나 막 직접 지금 이런 줌과 같은 이런 툴을 활용해서 직접 이렇게 온라인으로 통해 연결하거나 또는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더라도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결과물, 산출물을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저희는 이것을 원격봉사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이게 아마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처음 해보고 처음 함께 해보는 것이라 우리 모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어서 진행할 현지 기반 단원 프로그램인데요. 현지 기반 단원 프로그램은 이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견국에 기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뭐 교민들 아니면은 뭐 주재원 아니면 선교사님들의 뭐 가족분들 이렇게 다양한 국민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우리 국민에게 봉사활동의 기회를 확장하고 또 한국 NGO 현장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 NGO들에게는 우리가 한국에서 파견된 단어는 없지만 또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서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봉사단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봉사단뿐만 아니라 국제개발에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중 가장 큰 것은 현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의 현지화를 위한 기초단계 과정에도 해당하는데요. 이 기초단계의 그럼 끝단계는 저희가 상상하고 있는 현지화는 현지인 단원까지도 저희가 이런 한국의 ODA 안에서 현지인 단원까지 선발하여 함께 우리 현장에서 함께 이렇게 현장을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지 기반 단원들은 그 기초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격 봉사 프로그램과 현지 기반 단원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좀 마련하였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해보는 것이라 사실 어느 기관들이 어떤 분들이 함께 해줄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현장과 당사자분들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걱정 반 그리고 기대 반이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원격 봉사 프로그램 7개 참여 기간, 현지 기반 단원 프로그램 7개 참여 기간, 17명, 14명 이렇게 참여해 주게 되었습니다. 네, 사업 목적, 그러니까 결국은 현지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것, 그리고 현지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개발협력 및 봉사단 분야 현지화를 촉진시키는 것, 그리고 우수사례 확보 및 그러니까 대안적인 봉사 프로그램의 정규 운영체계 구축 전 시범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 확보 및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대안적 프로그램 시범 운영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격 봉사 프로그램, 현지 기반 다른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전에는 파견국이라고 아마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파견국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파견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국 또는 활동 연계국이 될 것이고요. 파견 기간이 아니라 참여 기간. 이렇게 조금 명칭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여러분들 계약 다 전자계약 하셨죠? 네.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더라고요. 저희 예전에는 아마 활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국내교육 마지막 날에 막 자, 펜 들라고 하면 드세요 하고 막 이름 한 글자씩 쓰세요 하면 쓰고 틀리면은 막 다시 바꾸고 도장
네, 우편 주고받고 했던 그런 계약을 이렇게 이런 비대면 시대에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알아봤더니 이런 전자계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기관, 단원, 그리고 KCOC 이렇게 순서로 3자 전자계약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서명 이런 것들 전자로 하다 보니까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라는 좀 이렇게 의심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계약이 완료되면서 감사 추적 인증서라는 것, 그러니까 뭐 누가 언제 몇 시에 이메일에 접속했고 열어보았고 서명을 했고, 그래서 이게 완료되어서 단원에게 넘어왔고, 단원이 언제 열어서 했고 케이스 조직 언제 열어서 했고, 요게 감사 추적 인증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명의 모양, 뭐 도장의 모양 이런 것들보다 이 계약이 진행되어 온 과정, 인증서가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명이 조금은 낮게 뭐 삐뚤삐뚤 아니면 그냥 타이핑을 쳤더라도 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감사 추적 인증서라는 것이 있어서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저희는 3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결한 계약은 활동 기간 동안 2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요. 법적 효력이 있으니 여러분들 계약서 내용들 하나하나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혹여나 좀 이 계약에 반하는 뭔가 아니면 뭐 그런 뭔가 과정이 진행된다면 언제든 문제 제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네, 한 분 더 들어오셨는데 네,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계약 부분 설명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사업 운영 지침, 시범 운영 사업에 대한 운영 지침을 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침도 아마 메일에서 다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것도 나중에 같이 보면서 보면 좋겠지만은 꼭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제가 짚어가면서 설명해드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활동은 자발성, 무보수성, 그리고 활동 원칙에 따라 책임을 갖고 활동한다 라고 지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문서로는 저희 시범운영 사업 지침, 그리고 활동 계약서, 그리고 활동국 현지 법령을 준수한다. 그 현지 기반 단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한국의 법령을 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계약서는 기존 봉사단 활동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안전 관련 사항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포함되고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시대에 연관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코로나19 관련 사항으로 뭐 KCOC 참여 기간은 봉사단원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응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KCOC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라는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단원 관리의 1차적 책임은 참여기관에게 있다. 이건 현지 기반 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기존 봉사단도 마찬가지로 파견기관이 단원 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기반 단원의 경우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좀 더 추가되었고요. 안전 관련 사항으로는 참여기관은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은 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필리핀 필드 매니저로 활동하시다 필리핀 못 나가고 계셔서 본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원재 매니저님께서 안전교육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9월 한 2주차, 3주차에 아주 알찬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전문 강사분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국내에서 활동하지만 어떤 안전교육이 좀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물론 봉사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안전교육도 사실 좀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안전교육을 함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의무는 KCOC와 참여기관은 단원의 활동 수행 및 역량 강화 지원을 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KCOC 안전교육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교육들이 저희가 늘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진행하기에는 2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K무크나 이런 좀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해서 좀 자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권장 사항이자 꼭 이렇게 교육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시고요. 네, 활동 경비 부분입니다. KCOC는 활동지원금을 봉사단원에게 직접 지급 또는 참여기관에게 지급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원격 봉사단원 같은 경우는 2개월간 활동이 종료되고 후지급으로 활동 지원금을 송금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직간접 경비이고요. 고용관계의 임금, 수당 또는 기타 제보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임금의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 기반 단원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금 송금 환수 시 환차익 달러화가 오고 갈 것이라 환차익은 손 보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원격 봉사 단원이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저희는 계약을 했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저희 보통 단원들에게는 계약 해지, 활동 종료의 개념인데요. 이건 활동 중단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요. 활동 중단을 하게 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활동 지원금을 후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동 지원비, 원격 봉사단의 활동 지원비는 월 30만 원이고요. 저희가 참여 기간을 통해서 안내 드리겠지만 원화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9월 1주, 2주 중에 참여 기간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보관해 두었다가 10월 4주차에 2개월에 해당하는 활동 중단을 하지 않으신다면 2개월에 해당하는 활동 지원비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 보고와 내용 변경 중단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봉사단원은 월간 활동 일지와 활동 보고서를 참여 기간에 제출합니다. 2개월이지만 그래도 중간 보고, 종료 보고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간 활동 보고를 참여 기간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종료의 시기에 맞춰서 종료 활동 보고를 참여 기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양식은 받아보셨을 수도 있고 아직 확인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막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시범 운영 사업을 하면서 좀 어땠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들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어주셔야 저희가 이후에 좀 정규화 프로그램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더 좀 이렇게 완벽한 프로그램,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시는 것 아주 좀 편안하고 그렇지만 솔직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활동 내용 변경인데요. 봉사할 단원의 활동 내용이나 활동 사업장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아마 참여기간 OT를 통해서 공유 드린 내용이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 중단, 활동 종료 계약 해지와 같은 의미인데요. 활동기간 만료 이전의 활동 중단 시에는 KCOC 활동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참여기관과 단원이 협의하여 사유 작성을 하고 상호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사유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2개월이라서 크게 막 이런 경우가 있지 않기를 이렇게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만 합의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제출 가능하고요. 그렇지만은 KCOC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활동 중단이 결정이 되고 그 중단 일로부터 단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 활동 중단 일이 중요한 이유는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활동 경비, 일할 계산해서 활동 경비가 지급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동 중단은 KCOC 승인이 있는 날부터 활동 중단 일이다. 거기까지 활동 일로 계산이 되어 활동 경비가 지급된다라는 것 알고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활동 지원비는 원격 봉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각종 비용을 지원하기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아까 온라인 교육 아마 저희가 K무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제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단원 지원 프로그램으로
그 온라인 국제개발협력 강의를 지금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그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원격봉사 단원분들도 참여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니터링 및 평가 부분인데요. KCOC는 효과적인 활동 사례 발굴 및 홍보를 위해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지침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만약 이런 저희가 실시를 한다면은 참여기관 및 봉사단원에게 사전에 꼭 안내를 드리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고요. 현지 기반 단원 같은 경우 그리고 원격 봉사 활동에도 그런 연계되어 있는 현장에도 저희 필드 매니저님이 다 나가 계세요. 그래서 그런 좀 산출물의 그런 전달 여부 아니면 활용 여부들도 좀 그 필드 매니저 현장 모니터링으로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니터링 평가 부분은 저희가 여러분들을 뭐 감시하고 뭐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업 전체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를 평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주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기관, 현지 지부, 봉사단원의 파트너라는 좀 역할로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관리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시범 운영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연 선생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SDGs 단원들 같은 경우는 19년도 하반기 단원들 같은 경우 사전, 뭐 중간, 사후 이렇게 활동 성과 설문을 통해서 이런 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시범 운영이었는데 그런 제도가 되게 유효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좀 저희가 확인하게 되면서 모든 파견 사업의 이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 사업도 2개월이지만 활동 성과 관리 설문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채팅창에 이 링크를 공유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메일로 요 성과 설문이 발송될 겁니다. 지금 발송되고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OT가 끝난 직후에 아주 짧은 문항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활동성과 설문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크게 자기성장, 활동국 이해 증진, 그리고 CSO 개발 효과성 이런 세 가지 항목에 10문항, 5문항, 1문항 이렇게 좀 16문항에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개 그냥 오지선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자기성장, 활동국 이해 증진, CSO 개발 효과성을 조사하는 목적은요. 처음에 소개드렸던 월드 프렌즈 코리아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 향상은 CSO 개발 효과성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개발도상국과 상호이해 증진은 활동국 이해 증진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고 봉사활동을 통한 성장은 자기성장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수 시에 한번 조사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2개월이 종료된 이후에 한 번 더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착수 시와 종료 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원격봉사 활동이 정말로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OT 직후에 꼭 메일을 확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채팅창 이거 복붙해서 OT 종료 후에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항들이 보면요. 내가 활동하기 전인데 이걸 왜 묻지? 라고 하는 그런 문항들이 되게 대부분입니다. 사실 뭐 내가 지금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아직 활동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을까?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기초선을 좀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활동을 하셨던 분들, 그 현장과 활동을 하셨던 분들, 민서쌤이나 지연쌤이나 이런 분들은 뭐 보통이다 그렇다 정도 체크해셔도 좋고요. 아직 그 현장을 좀 확인하지 못했고 이 활동을 통해서 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 아니면 매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정말로 그냥 내 상태에서 편하신
응답들을 해주시면은 그것들을 저희가 좀 반영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 사업의 효과성도 좀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좀 특성도 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문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링크 복부 또는 메일 확인해서 OT 직후에 해주세요. 저희가 오늘 OT 끝나고 참여하신 분들 확인해보고 안 들어와 있으면은 참여 기간에 또 연락해서 해달라고 쪼를 거니까 오늘 잊지 않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봉사단원 보호와 관련된 지침입니다. KCOC 참여기간, 현지지부 기관은 봉사단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며 KCOC는 활동 및 관리보고, 설문조사, 모니터링 평가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점검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한 지침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국내에 계시지만은 저희가 정말로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개인 연락처와 이메일을 저희가 다 취합하고 있는데요. KCOC 참여기간, 현지지부 기관, 봉사단원은 상호간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봉사단원은 연락처 정보를 참여기관을 통해 KCOC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다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KCOC는 봉사단원의 안전하기 및 보호를 위해 평시에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 이 말은 언제든 상시에 연락을 드려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2개월 동안 또 원격봉사단원 같은 경우는 한국에 계시고 하니까 이게 가동이 되진 않을 것 같지만 언제든 가동할 수 있으니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전관리에 대한 조항인데요. KCOC는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안전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봉사단원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래서 안전교육은 9월 중에 여러분들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안전교육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참여기간, 현지지부 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이룰수록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요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각 참여기관, 각 현지지부에는 또 안전 전문가분들과 함께 그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들 각자의 현장에서 그런 체계들을 갖고 계시지만은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더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직 현장은 그게 좀 마련하기가 어려운, 시간적으로나마 아니면 마음 여유적으로나마 어려우신 상황이라서 이렇게 자문을 통해서 이런 체계까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에는, 현지지부 기관에는 봉사단원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 모든 참여기관의 담당자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사건, 사고 발생 시 참여기관은 즉각적으로 상황 파악 및 케이스 공유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KCOC는 참여기관이 KCOC와 맺은 협약상 명시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거나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저형 행위를 하는 경우 심의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KCOC는 참여기관 심의 제재 조치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고요. 단원의 책임과 제재입니다. KCOC 참여기관은 단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저희 기존 사업운영 지침 기준에 따라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공유 드렸던 사업운영 지침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법령이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참여기관 또는 KCOC 지침 위반 및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런 좀 이렇게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여쭐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지침을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 받으셨던 이 시범운영 사업 운영 지침, 요거 아마 PDF로 다 받으셨을 텐데요. 요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쭉 설명드린 것이고요. 요 지침을 기반해서 2개월 동안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주요 일정들을 좀
이렇게 나열해 보았는데요. 8월 31일 날 계약 체결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오늘 봉사단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마 활동을 하고 이미 활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중간 활동 보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또 2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종료 보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을 잘 마치시고 나면 10월 4주에 원격봉사 활동 지원금이 송금될 예정이고요. 요것은 시범운영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활동 종료 후에 물론 2개월 땡 하면은 이제 뭐 단원은 끝, 계약이 종료되니까 단원은 끝이지만은 사실 평가 간담회를 가장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개월 동안 활동하시고 나서 좀 이 원격봉사 활동이 내 개인에겐 어떤 의미였는지도 좀 정말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지역사회 현장과 소통하면서 떨어져 있지만 원격으로 소통하면서도 어떤 의미,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좀 얘기 나눠주시는 그런 자리, 또는 이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서 좋은 제안 아니면은 또 따끔한 충고 또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활동 종료 후의 평가 간담회 매우 중요하고요. 이때는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개월 뒤면은. 네. 그리고 또 활동 사례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에요. 활동 기간 중에도 이런 교육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동 사례 홍보를 협조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것이 사실 물론 뭐 다른 좀 해외에서는 국제기구나 이런 곳에서는 원격 봉사 이볼룬티어링이라고 해서 많이 막 시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물론 코이카도 좀 정말 시범적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현장과 이렇게 원격 교육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원격 봉사를 하는 것은 지금 국내에선 거의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것을 잘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잘 홍보한다는 게 뭐 KCOC 잘해요, 여러분 잘해요 도 있긴 하겠지만요. 이 모델이 정말 가능하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현장과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좀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카드뉴스도 만들어보고 여러분들과 인터뷰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브이로그 같은 걸 찍어서 보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활동하시는 그날의 하루 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 어때요라고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지 기반 단원분들은 매니저님을 통해서 막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막 이렇게 영상 찍어보고 싶다, 막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원격봉사 단원분들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정말 잘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또 요청 드릴 때도 기꺼이 적극적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의 활동을 좀 잘 공유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도 낯설고 처음 해보는 것인데도 여러분들 정말 용기 있게 정말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시범운영 사업이 정교화 프로그램 만들어 나가기 위한 파트너, 저희 참여기관분들이 OT 할 때도 이런 얘기, 저희는 좀 원팀이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정말로 그전에는 뭐 단원, 관리하는 참여기관, 뭐 단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3자가 원팀으로서 이 시범운영 사업이 정규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함께 해주시길, 그래서 다양한 활동 사례를 함께 발견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례 공유, 의견 개진, 또 전략 제안 등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참여기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이렇게 저희 KCOC, VND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또 다양한 소식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이미 SNS 활동하시면서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가장 밀고 있는 게 첫 번째 뉴스레터입니다.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개편해가지고 정말 국제개발협력,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NGO들의 소식들을 정말 다양하게 공유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요 링크들도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성과설문 메일에도 이거 넣어놨습니다. 저희가 되게 좀 집착이 좀 심해요. 그래서 그 뉴스레터 꼭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직접 소통하는 것, 그리고 이런 SNS를 통해서 더 재밌게 소통하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2개월 그리고 2개월 이후에 또 더 많은 시간 계속 함께하고 좋은 무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